훈쌤, 저 이제 주식 공부 좀 해보려고 하는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감이 안 잡혀서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잘 왔습니다. 훈훈한 경제학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단순한 투자법이잖아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것들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하루 1시간 공부법이거든요. 하루 1시간만 공부를 해도 주식을 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꿈 같은 얘기예요. 왜냐면 많은 주식 유튜브나 많은 강사들은 업종, 종목에 대한 분석, 재무제표 분석에만 몇 시간이 걸리는 강의들을 하잖아요. 절대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7년 동안 유지해 왔었던 시수, 제재차, 종목 선정법은 정말 단순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그러면서도 확률 높은, 적중률 높은 종목들을 선정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만 잘 따라오신다면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 왜 이 사람은 1시간만 공부해서도 이렇게 적중률이 높은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적중률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사실 뭐 제 자랑이기도 했었어요. 저는 어떤 방송을 봐도 자신이 있거든요. 지난 7년 동안 법학자 훈훈이 채널, 젊은 부자들 TV, 주식 아티스트에 이르기까지 많은 종목들을 추천을 해왔고, 지난주에도 2종목 추천했었죠. 근데 2종목 다 지금 현재 오르고 있고요. 특히나 뭐 두산 같은 경우는 거의 8, 9% 올랐고, 지난주에 언급했었던 하나하나 이런 종목들도 오늘도 한 6%, 7%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 사람은 그것들을 다 쉽게 알 수 있을까? 새벽부터 정말 밤까지 하루 종일 공부하는 전업 투자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초창기부터 밝혔듯이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주식 공부 또는 주식 매매에 쓸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1시간 이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시간을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전체적인 플로우를 설명드릴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 1시간 플로우에서도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더 자세하게 어느 지표들을 보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다시피 흐름을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편안하게 흐름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번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과연 주식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수익률이 이렇게 비례하듯이 늘어날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오히려 심리학을 더 공부하는 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사실 작년 9월부터 현재 4월까지 우리나라 코스피를 3,000에서 6,000까지 끌어올렸었던 건 바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만 있었으면 내가 설사 8, 9만 원대 5년을 물렸다 하더라도 9만 원대 팔지 않고 현재 21만 원, 22만 원의 삼성전자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만 내가 투자 원칙을 명확하게 실적주 투자법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든지 납득 가능한 수치입니다. 하루 1시간 공부가 오늘의 주제인데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얘기도 정말 지난 7년 동안 많이 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는 정보와 소음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게 제 진홀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7년차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고 채널만 해도 4개나 되잖아요. 정말 많은 시간을 유튜브에 쏟았고 공부를 했지만 저마저도 예를 들어서 삼천당 제약의 어떤 임상 발표 또는 어떤 제약회사 임상 발표 또는 과거에 있었던 뭐 초전도체, 그리고 오늘 오르고 있는 뭐 양자암호에 관련된 기술들 제가 봐서 뭘 알겠어요. 저는 그냥 법학을 전공했던 사람이고, 다만 재테크에 가문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력이 있어서 이런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확률의 7, 80% 이상의 종목 상승 적중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제가 공부하는 공부법이 가치가 있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써있는 대로 경제신문 또는 증권사 리포트 같은 한정된 정보에 집중하고 라는 말을 써놨잖아요. 뭐 경제신문 헤드라인이라는 표현을 제가 왜 쓸까요? 경제신문도 사실은 읽기 시작하고 분석하기 시작한다면 1시간, 2시간도 읽어야 돼요, 아침마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아침에 500명 회원이 있는 주식토론방에 공유해드리는 자료들은 그냥 누구든지 다 정리할 수 있는 그냥 매일경제 같은 데 나온 스크랩일 뿐이에요. 거기에서도 저는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읽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AI에 관련된 거 정도는 좀 자세하게 읽겠지만 나머지 것들은 정말 헤드라인, 흐름 정도만 파악을 합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전쟁도 장기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도 디테일한 협상을 우리가 봐서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 뭐 2주가 휴전인데 어떤 것들이 좀 쟁점이 되고 있나, 농축 우라늄에 대한 부분이 좀 쟁점이 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또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겠고,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고 했으면은 여기에 맞춰서 뭐 WTI 유가지수가 오르게 되고,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입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전체적인 흐름은 사실은 누구든지 사고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판단하고 내가 A 안을 할지 B 안을 할지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한정된 정보에 집중. 그래서 제가 MTS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MTS는 HTS보다 적은 양의 정보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해석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 흐름을 한정된 정보로 판단을 하고, 시장의 흐름 또 업종의 정보를 판단을 하고, 거기에 방향성이 정해졌으면 말 그대로 시장도 안정되고 있고 반도체 실적은 너무 좋고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23일이래. 그럼 23일까지 실적 기대감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주들이 계속 오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종목 선정, 개별 종목을 선정을 할 때는 시수 제재차 종목 선정법에 맞게 당연히 실적주이면서 재무제표가 개선되면서 차트도 정배열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
종목으로 선정을 당연히 해야겠죠. 그게 제가 7년 동안 강조하고 있는, 제가 쓰고 있는 책 뉴노멀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식 공부는 수급의 흐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패턴, 말 그대로 내가 시행착오하는 패턴의 보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지난 강의에 제가 S&T 에너지가 사실 종목 추천한 이후에 30%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7, 8%의 매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좀 아쉬움이 남았어요. 왜냐면 저는 그 이후에 다른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그 종목은 나머지 23%만큼은 수익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왜 이런 판단을 했었고 왜 내가 조바심을 내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했는지에 대해서 복귀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패 패턴을 보완하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저는 한일전기를 아침에 수익을 냈는데 하필 오후에 또 들어가고 말았어요. 저도 제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충분히 고점 패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다 보니까 오늘도 마이너스 3%거든요. 그러면은 어제 대비해서 5% 손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매매를 하면서 느낀 게, 나는 10시부터 3시까지는 투자하지 말자라는 원칙을 세웠었는데 사실 어제 그 원칙을 깬 거예요. 제가 산일전기를 샀던 시간이 1시경이었거든요. 뭔가 최근에 차트 패턴이 장초에 강했던 종목이 후반까지도 강한 패턴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제가 세운 투자 원칙을 깨고 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반대로 시초가 매매를 했거나 아니면 종가 매매를 했으면 훨씬 더 손실률이 낮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인만의 패턴을, 본인의 실패 패턴을 보완하고 성공률을 높이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가 지금 7년 정도 됐고 방송을 한 지도 7년이 됐는데 이 7년간의 공부법이 어느 정도 숙련이 되게 되면 하루에 불과 30분만으로도 충분히 유지할 수가 있다. 저는 실제로 어제도 30분 정도만 차트를 보고 30분 정도만 MTS 매매를 하고 시간을 합쳐보면 제가 어저께 24시간 중에 주식에 썼던 시간은 3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분석했던 종목들 중에서 오늘 상승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누구든지 다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에 시수제재차라고 치면 제가 수제재차 종목을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는지 여러 사례들을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시장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했는데 시장 지표의 매크로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꼭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 증시, 그리고 환율, 국채금리, 그리고 최근에는 WTI 유가지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WTI 유가지수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미국 증시, 환율, 국채금리, 이 방향성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하락장 때는 공포지수 같은 어느 정도 내가 바닥을 알 수 있는, 과매도 구간을 알 수 있는 공포지수 같은 것을 참고하는 것도 좋고요. 전쟁 때는 마찬가지로 권화물 지수라든지 원자재 가격 동향 이런 것들도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간 커플링 현상이 깨지긴 했지만 과거에는 비트코인의 시세도 주식 방향성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매크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는 역시나 미국 증시의 방향, 특히나 미국 증시 방향 중에서도 각각의 산업군들의 방향,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가 최고 강세란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당연히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 등에 공급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모두 다 강세를 한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환율과 같은 경우도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를 했다가 지금 다시 1,480원대 정도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환율이 안정되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이 안정되고 내가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고,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현재 시장이 전쟁 때문에 국채금리를 인상을 할지 또는 국채금리 인하를 할지에 대해서 큰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항상 FOMC 회의라든지 잭슨홀 미팅 같은 큰 이벤트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졌고 내가 현재 투자를 해도 되는 시점이 됐다면, 그래서 저는 4월 초부터 4월은 실적 시즌의 박스권 돌파가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는 바로 투자자 수급 동향이라는 말씀도 드렸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3월 달에 2조 1조 3조 1조 2조 9천억 원 3조 4천억 엄청나게 팔던 외국인 매도세가 4월 3일부터 완벽하게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4월 3일, 7일, 4월 8일에는 심지어 1조 9천억 원, 4월 9일에는 1조 7천억 원, 4월 10일에는 1조, 그리고 14, 15에도 계속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장의 바닥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될 시기를 알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지표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외국인의 유의미한 수급이 3일 이상 들어오게 된다면 시장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는 때다라는 말씀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시장의 방향성, 내가 투자할 때라고 4월달이 투자의 적기라고 생각을 했다면 거기다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까지 심지어 4월에 예정이 돼 있었죠. 그렇다면은 특히나 시장, 한국 코스피에 투자를 해야 되고 반도체에 투자해야 된다는 시장 투자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진 상태고, 그렇게 된다면 그 안에서 그럼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는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전력전선 주 중에서는 어떤 거를 투자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수제재차 종목 분석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을 수급으로서 분석을 해내고, 재무제표는 말씀드린 대로 3년 연속 매출 상승, 3년 연속 영업이익 상승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내가 걸러야 될 종목들을 걸러내고, 반도체 소부장들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협력사에 있거나 삼성전자의 공급 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신기술을 발표를 했다던가 이러한 추가적인 재료가 있으면 좀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차트 같은 경우도 우하향하는 차트가 아닌 현재 신고가에서 정배열하고 있는 차트들이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배열 우상하는 종목, 특히나 최소한 52주 신고가 또는 역사적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선정을 하게 된다면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 이렇게 수급 방향과 재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건 장이 시작하고 난 이후에 시초가를 돌파하는지 또는 시초가를 지지하는지, 이 두 가지 판단 요소만 가지고 내가 최소한 이 종목을 아침에 살지 또는 종가쯤에 살지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안 사는 경우도 있겠죠. 이 두 가지 요소에서 다 벗어나게 된다면. 그렇게만 한다면 심플하죠. 시장 방향성 정해졌죠. 시장 방향성에서 사오름 투자할 만하다. 특히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엄청난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200조가 넘을 거래.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 업종에 투자해야 되는 건 명확한 거고, 다만 반도체 업종이 좀 부담스럽다면은 최근에 좀 하락을 했었던 전력전선 관련된 주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개별주에서는 재무제표를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재료 판단하고, 차트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한 게 이 표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저도 제가 그 카톡방을 통해서 자료들을 따로 어디다 모으고 있지는 않고, 카톡방을 통해서 그날그날의 자료를 보내면서 제가 이런 것들을 뭐 방송하는데 쓰기도 하고 공유를 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제로 아침에 루틴이 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여기 장표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이 장표는 심지어 4년 전에 만든 장표입니다. 왜냐면 항상 똑같은 루틴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바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8시 30분에서 8시 40분에 경제신문과 증권사 리포트를 체크한다고 했잖아요. 주식 투자자 치고는 상당히 늦은 시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넥스트레이드가 없을 때는 8시에 일어나도 충분했는데, 지금은 넥스트레이드가 8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6시, 7시에 일어난 투자자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6시, 7시에 틀어놔서 판프로TV를 본다던가 매일경제TV나 한국경제TV 이런 것들을 틀어놓고서, 그럼 거기에서 애널리스트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루 종일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거부터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너무 많은 종목들을 분석을 하고 너무 많은 매크로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앞서 뭐라고 했죠? 개인 투자자는 소음과 노이즈를 구별하지 못한다.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정도 루틴으로 해서 듣는 거 정도는 괜찮지만,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으면은 그 사이에 설명되는 종목들이 100종목이 넘습니다. 그럼 과연 그 100종목 중에서 내가 다들 좋다고 할 텐데, 전문가든 애널리스트든 각자 추천하는 종목이 다 따로 있고 각자 좋게 보는 차트들이 있는데, 과연 그 100종목 중에 내가 한두 종목을 추릴 수가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으로 오히려 그런 방송들을 보는 시간도 줄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8시에 일어나서 실제로 주식에 관련된 일을 하는 시간은 8시 반부터 8시 40분입니다. 그때 대부분의 증권사 레포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 사실 8시부터 볼 이유도 없어요. 왜냐면 8시에는 증권사 레포트들이 발간이 안 돼 있어요. 8시 30분에서 9시 정도면 거의 다 발간이 되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실제로 어제 공유했었던 내용입니다. 젊은 부자들 토론방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무료로 개방되어 있는 방이고요. 제가 거기다 아침 뉴스,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 수급 종목표 정도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큰 이슈가 있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 코멘트도 올리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경제신문이잖아요. 경제신문이 스크랩이기 때문에 저도 텔레그램 방에서 받은 것들을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런 내용들 중에서 뭐 AI 관련된 산업군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 그건 조금 자세하게 보지만, 나머지는 그냥 헤드라인 정도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FN가이드라는 사이트에서 누구든지 무료로 보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보시면은 SK 하이닉스 목표가 상향 조정 180만 원으로 메모리를 시스템으로 봐야 그림이 보인다. 2026년 1분기 사상 최대 수준.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쓰여 있죠. 딱 3줄만 써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증권사 레포트는 3장 4장이 되겠지만 거기에 핵심 내용만 썸머리로 제시하고, 목표가가 상향 조정됐는지 하향 조정됐는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 발간했는지도 나오게 되고요. 저는 딱 이런 흐름 정도만 파악을 합니다. 리포트를 사실 실제로 들어가서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파악해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많이 매매를 했었던 현대건설에 대해서도 17만 원인 거를 23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됐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될 건 이런 부분들이죠. 연간 실적은 매출 27조 4,622억 원, 영업이익은 약 8,250억 원을 전망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은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 이거보다 실적이 더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현대건설의 주가도 더 급등을 하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반가운 종목이 보이네요. 제가 4일 전에 방송을 했었던 하나입니다. 하나 보면 제가 그 당시에도 종목 선정을 하나를 할 때 한 달 전에 선정을 했었는데 주가가 생각보다 오르지 못하고 강보합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한 달 동안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잖아요. 미국의 이란 공격도 있었고, 그래서 주가가 빠졌었던 게 한 달 사이에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다시 원주가로 올라온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훨씬 더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방송을 한번 또 그대로 틀어볼게요. 젊은 부자들 TV 4월 9일 방송입니다. 했고, 오히려 현재의 자리는 모든 이동
4, 5 모든 이동평 수렴을 마친 후에 올려져 있는 회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 3월 13일보다 더 좋은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월 13일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라고 말씀드렸었고 12만 1,400원입니다. 오늘의 하나의 가격을 보면 현재 13만 3,000원, 장중한 때 13만 5,000원까지 약 그때 대비해서 4일 전이지만 7% 정도 상승함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 거는 왜 갑자기 하나가 올랐나? 당연히 증권사 레포트들이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으로 발간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증권사 레포트를 보면 하나솔루션 유상증자 120% 초과 청약 그룹 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는 우호적인 내용이 나왔고,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 종목 분석을 할 때도 인적 분할 자체도 호재라고 말씀드렸었고, 최근에 두산이라는 지주사가 먼저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지주사가 한동안 조정을 받았지만 두산을 필두로 해서 다시 한번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도 드렸었죠. 그리고 여기 써있는 것처럼 하나 4월 8일 공시를 통해 하나솔루션 유상증자 참여 및 8,439억 원 투자 계획 발표, 이런 내용들도 좋은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하나 애널리스트 간담회 후기라는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하나에 대한 목표가가 12만원대에서 17만원대, 12만원대에서 16만원대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다만 그렇게 되면 추격 매수로서 물리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게 된다면 계속 기록 또는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좋은 재료라고 수제재차 종목 분석법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재료, 증권사 레포트라는 강력한 재료가 나오게 되면 그때 주가 모멘텀이 급등으로써 부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들도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은 다 목표가가 상향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뭐 태광이라든지 삼성 E&A라든지 이런 개별 종목에 대한 내용들도 나왔고요. 삼성생명도 목표가가 상향 조정됐고, 하나엔진과 같은 과거에 저희가 많이 선정했었던 종목들도 6만원대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실적 시즌인 때는 이러한 목표가가 상향 조정되는 리포트 우선적으로 봐야 되고요. 우리가 시간이 1시간, 2시간 있다면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보면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은 당연히 이렇게 목표가가 상향 조정되는 것들입니다. 특히나 여기에 대한 이유들도 반드시 읽어봐야 되고요. 최근에 APR 같은 화장품 대장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화장품 중에 저평가 종목들인 실리콘투라든지 달바글로 같은 종목들도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보면은 여기 한국콜마라는 화장품주가 또 나오게 됐죠. 8만원대에서 10만원대로 상향 조정이 됐고 1분기 OP 시장 기대치가 부합 전망한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0만원으로 상향한다. 그 다음에 여름, 결국엔 한국콜마란 기업은 여기서도 사실 한국콜마란 기업이 촬영을 했었거든요. 광고 영상을 SAS 바다씨가 오셔서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도 여름에 관련된 상품들을 주로 홍보하는 영상을 촬영을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여름 시기에 주력 상품이 많은 기업들은 당연히 그 시기에 실적이 잘 나오게 되고 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는 반도체가 주도주임이 맞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주를 중심으로 보되 지주사들이 움직이는 흐름이 있어서 지주사인 하나도 받고, 어제자인 2026년 4월 15일 증권사 레포트만 10분 정도만 훑어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10만원대에서 180만원대로 목표가가 상향 조정됐다는 부분, 그리고 지주사인 하나가 최근에 두산의 급등과 더불어서 지주사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움직임인데, 하나도 인적 분할 그리고 유상증자가 120% 초과 청약됐다는 호재들이 발생했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콜마 같은 최근에 APR이 신고가를 거듭하고 있고 화장품주들의 대장주가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된 화장품주인 한국콜마의 리포트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반도체, 지주사 그리고 화장품주, 이 세 종목으로 업종을 한정시킬 수가 있는 거고, 이 업종들 중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선정할지만 정하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증권사 리포트 그리고 뉴스를 체크하다 보면은 전체적인 흐름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수십 개의 업종들 중에서 내가 뭐를 사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 리포트들에서 목표가가 상향 조정되고 실적이 앞으로 잘 나올 거라고 예측하는 콕콕콕 찝어준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서 그 업종들인 반도체, 지주사, 화장품주, 이 세 개 중에서 종목 선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매매 영역에 들어가게 되겠죠. 과거에는 동시효과였는데 현재는 넥스트레이드의 가격의 변화를 보면서 어떤 종목이 강세로 시작하는구나, 갭상승으로 시작하는구나를 판단할 수 있겠고, 9시부터 9시 3분까지는 시초가 지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9시 1분봉으로 9시에서 9시 3분까지 시초가를 지지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당연히 피해야 되고요. 왜냐면 갭상승만 띄우고서 바로 내려꽂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9시 1분 이렇게 성급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9시 3분, 5분, 10분까지 흐름을 좀 보면서 시초가를 지지하는지를 판단하고 내가 오늘 이 종목을 아침에 살지 또는 종가에 살지 안 살지, 이 세 가지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9시부터 9시 반까지 오전 매매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되고, 분명히 제가 이렇게 선택이라고 써놨죠. 왜냐면 뭐 시장이 안 좋으면 당연히 살 이유가 없고요. 내가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 내가 생각한 것과 반대로 움직인다? 당연히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고서는 장중에는 어떤 종목이 최근에 오르고 있나, 예를 들어서 정규장 상승 순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나, 흐름 좀
정도만 파악하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시간대 정도 됐네요. 지금 현재 3시 34분인데 3시 34분 정도가 되면 특히나 미선물을 확인해서 미선물 지수가 조금 오르고 있으면 미국 장도 밤에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종가 베팅을 좀 더 안심하고 할 수 있겠다 정도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잠들기 전에는 미국 증시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어떤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지 전체적인 산업 분야에 따른 흐름 정도만 파악하시면 충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미국 증시도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해외 주식도 이렇게 섹터별로 정리를 해놔서 예를 들어서 어제 기준으로 본다면 다우존스의 종목들은 어떻게 오르고 있는지 보시면은 금융주들이 최근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호실적이 나온 종목들이 많아서 좀 많이 상승을 했고 나스닥에 있는 M7 종목들인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모두 다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미리 오늘 새벽에 판단을 하는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 양자 컴퓨터 관련된 주인 아이온큐라든지 C3AI라든지 이런 종목들까지도 좀 급등을 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보시면은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급락을 했었다가 다시 한번 이틀 동안 급등을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양자 컴퓨터 관련된 주들도 무더기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도 점 상한가 이틀 동안 나왔고요. 드림 시큐리티도 상한가 2개 나왔고요. 엑스게이트도 상한가 3연속 나왔고요. 포톤도 장중한테 상한가 돌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양자 컴퓨터 관련된 주들이 새벽에 급등을 했으면 우리나라에 관련된 주들도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의 커플링 현상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날 밤에 확인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어떤 시나리오로 대응할지를 정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아침 8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어떤 식으로 주식을 보는지의 전체적인 플로어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다음 시간인 다음 주 화요일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제가 어떤 지표들을 보고 또 실제 전날과 비교해서는 어떤 흐름들이 있는지를 실사례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의 흐름을 기억하시고 충분히 내가 주식 공부를 너무 어려워 할 게 너무 많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정말 한정된 정보, 정말 중요한 정보들만 하루에 30분만 흐름만 파악해도 충분히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장시간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쌤. 와.